예산 작성 실무와 실제. 이번 시간에는 1시간에 끝내는 예산 작성 실무와 실제 이 책자를 발매함으로써 이 책자에 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작성하거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수시로 변동하는 국내 정세와 기업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작금은 적시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한 경영 판단을 하여야 하는 속도 경쟁에서 예산도 그 한 부분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에 대한 현실과 궁금증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속 정확하며 쉽게 예산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산 작성 실무와 실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서는 이런뿐 아니라 예산 작성 시스템 프로그램 6가지를 개발하여 함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작성 시스템 프로그램은 어떤 ERP나 경영정보 시스템에서도 구현하기 어려운 재무 및 경영관리 내용이 들어있어 단순성, 속도성, 편리성, 다양성,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예산의 모든 것은 본 책자, 예산 작성과 실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램,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부의 예산 이론, 2부는 예산 실무, 3부는 예산 작성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산 이론편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는 예산의 목적과 메시지입니다. 동영상의 목적은 예산이란 무엇인지 그 역할과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예산 작성 프로그램까지 소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자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마치 시장을 가기 전에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게 쇼핑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시장에 가면은 그 시장에 가는 모든 목적과 준비가 효과적으로 다 마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산 작성은 마치 시장을 가기 위해서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다음 우리가 예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환경과 상관관계는 이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은 경영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매니지먼트라는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점선 박스 안에 이게 관리입니다. administration.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경영계획, 예산, 사후관리, 일반회계, 재무회계. 즉 말씀드리면은 이 테두리 안에는 경제 언어, 기업 언어인 회계, 일반회계와 재무관리회계를 중심으로 경영회계, 예산, 사후관리라는 이 유기적인 도표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산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금전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입안된 미래 계획을 말합니다. 화면에 세부적인 설명은 구체적으로 4가지를 열거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도표에 들어가서 일반회계, 재무회계, 기업의 문법이자 경제 언어인 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차이 중에서 일반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 중에서 우리가 차이는 사용자의 기준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고 보고서 기준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고 특징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고 내용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예시해 놨습니다. 일반 회계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경영 정보입니다. 관리 회계는 주관적인 경영 정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회계는 과거의 정보와 화폐적인 정보이지만은 관리 회계는 과거와 미래 정보고 화폐적 정보와 비화폐적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차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계획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계획은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과 달리 일반적으로 3 내지 5년의 중장기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강의 뜻입니다. 예산은 일반적으로 단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 계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보면은 예산 사후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사후 관리란 예산과 실적을 비교하여 피드백하거나 조정하는 개수관리 경영수단을 말합니다. 추가로 예산 사후 관리라는 것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예산의 본질, 즉 이 예산의 본질의 장에는 예산의 속성, 예산의 목적, 예산의 종류, 예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봤으면 쉽습니다. 여기에 예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의 예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 목표를 만드는 목적, 경영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활동과 자원을 연결하는 목적, 자원 재분배의 목적을 말합니다. 동기부여의 목적, 평가 기준의 목적, 통제하기 위한 목적, 이 6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순기능은 장점이고 역기능은 단점입니다. 장점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기능을 포함하여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예산 달성을 강요하는, 강요성이 있다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준다는 단점을 포함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은 예산은 단점을 4가지를 커버하고도 이렇게 10가지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은 예산을 다시 우리가 보면은 예산에 대한 부가적인 효익, 베니핏은 10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수 있고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고 실적을 측정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원가 절감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예산의 베니핏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산과 예측의 차이를 한번 알고자 합니다. 예산과 예측의 차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혼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여기 보시면 통제가 필요한 가공된 정보입니다. 그러나 예측은 통제가 필요 없는 원시적인 정보, 원시적인 첩보입니다. 우리가 예산과 예측의 차이를 목적과 주기, 통제, 시기, 결과물, 산출물을 기준으로 구분되었으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종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예산, 전통적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 예산, 제로 베이스 예산, 기타 예산은 우선 정부 및 지방 정부 단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교육 과정에 찬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1번 일반적인 전통적인 예산을 우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활동 예산과 제로 베이스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활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예산은 액티비티 베이스 바젯이라고 합니다. 활동 예산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예산 방식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전통적인 예산 방식은 이제껏 약간의 모순점과 정확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무용론도 나오고 예산 자체가 실제 과연 그 예산에 투입된 비용이 실적과 회사의 매출과 손익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된 것이 활동예산입니다. 우리 활동예산에 다음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활동예산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매출과 수익을 발생시킨 활동 동인에 의하여 예산을 집계하고 분석하는 예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예산은 매출과 수익을 위해서 단순하게 비용을 집계하고 만들어진 재무계획입니다. 그런데 활동예산은 매출과 수익에 영향을 주는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주는 활동 동인, 활동 요인, 활동 원인을 찾아내어서 그 활동 동인별로 집계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활동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차가 보면은 활동 풀, 활동을 규명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활동별로 예산 측정을 하고 활동 동인별로 예산을 배분율을 정하고 목적별로 예산을 배분액을 배분한다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 예산과 활동 예산의 그 차이가 바로 이 특징이 일반 예산은 우리가 비용 집계된 예산을 매출 제품으로 이어지는 즉 우리가 이 비용을 어느 제품에 얼마나 우리가 비용을 할당한다 하는 이런 단순하게 연결되는 1단계 구조지만은 활동 기준 예산은 이 우리 총 그 비용을 활동 요인 동인별로 구분하여 집계한 활동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 예산을 제품에 연결시키는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예산과 일반 예산의 차이는 이 5개로 열거해 놨습니다. 이 열거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활동 예산에 대한 그 구성은 보면은 여기 8번까지가 있지만은 실제는 6단계입니다. 즉 매출을 파악하는 매출 정보를 파악하고 규명하는 매출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산 풀입니다. 모든 비용을 열거하는 예산 풀 단계, 그 다음에 회사의 주요 활동, 회사의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활동이 뭔가 하는 그 활동을 규명하는 활동 예산, 그 다음 4단계가 그 활동에 영향을 주는 동인, 분석을 통해서 이 동인을 분석하고 동인을 규명하는 예산 동인 단계,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절차를 끝나고 나서 어느 대상, 어느 매출, 어느 비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분시켜 줄 것인가 하는 예산 동인에 의한 예산 배부 단계, 이 5가지 단계가 그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단계가 보고서 결과물 단계입니다. 결과물 단계 6번째 단계에서 활동예산 보고서, 활동예산 손익계산서, 단위당 활동예산표, 이러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예산에 이 활동예산이 어떤 장점, 어떤 효익을 가져오느냐, 여기 이제 그 4가지를 규명해 놨는데, 활동예산은 우선 활동 동인, 그러니까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주는, 매출과 손익을 창출하는 예산 동인을 기준으로, 배부 기준으로 삼고 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매출과 손익과 비교하여 직접적이고 정확한 예산 계산, 예산 방식이, 예산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예산은
예산을 만들고 나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거나 크게 변동이 생겼을 때 그 예산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나 이 활동 동인 예산은 자동적으로 그 매출과 성과가 없어지면은 동인별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신축적이고 유동적이고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성이 높은 것이 활동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 예산보다는 부가가치를 보다 더 많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대 성과를 보다 쉽고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활동기준 예산의 효익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활동 예산 또 하나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단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주는 매출과 손익을 창출하는 그 활동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사실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주관적이에 따르고 그것을 만들어내기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예산 동인의 어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예산 절감 방안이 우리가 활동 기준 예산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회사에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단순하게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우리가 대기업에서는 사실은 활동 기준 예산을 만들기가 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연도, 우리 회계 시스템이 활동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고 다시 이 회계 기준을 활동 예산에 맞게끔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활동 기준 예산의 한계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로 베이스 예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로 베이스 예산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로 베이스 예산은 여기 보시는 같이 제로 베이스 바젯 GBB가 우리가 영문으로 표기됩니다. 제로 베이스는 이런 그대로 우리가 아무 개념을 안 가지고 제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입금이나 과거 실적, 간행, 고정관념, 전번에 매출이 얼마였고 전번에 비용이 얼마였고 어떤 식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하였고 그러한 과거 실적과 간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재 각 부서별로 혹은 개인별로 개별 업무 계획표, 디시전 패키지에 의한 요청되는 소요 예산, 요 소요 예산을 우선순위로 집계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제로베이스 예산입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은 요 DP, 디시전 패키지를 하기도 하고 디시전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이 DP, 이것이 제로의 베이스 예산의 시작이자 끝이라 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지속적으로 DP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 베이스 예산의 특징은 기존 일반적인 예산의 매너리즘 경영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떻게 해왔고 이럴 것이다 하는 그 관행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연결사고에서 단절의 사고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JBB로 전개되는 과히 혁명적인 사고방식이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뿐 아니라 목표, 목적에 따라서 조직과 운영체계를 재구성할 수가 있고 비용에 따른 성과 경영을 할 수 있고
획기적인 원가 절감 정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인원의 이동과 전환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 조직에서는 인사부가 있고 격리부가 있고 생산부가 있고 R&D가 있고 저쩌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직의 개념도 우리가 여기는 총무부가 있어야 된다든지 여기는 인사부가 있어야 되든지 여기는 격리부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에서 필요에 의해서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원이 쉽게 이동이 되고 전환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특징이 DP, 개별 예산 결정 패키지, 디시전 패키지, 이것이 제로 베이스 예산의 핵심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로 베이스 예산은 여기 뭐 간단하게 이 창안자가 누구였고 산업계에서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뭐 먼저 도입했고 정부 조직으로서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정부 조직으로 처음으로 도입했고 하고 뭐 있습니다만은 이거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전통적인 일반 예산과 우리가 제로 베이스 예산의 차이가 뭐냐, 뭐가 차이 나느냐, 특징은 무슨 차이가 있고 본질은 무슨 차이가 있고 접근은 무슨 차이가 있고 초점, 초통, 방법, 결정 방법, 편성, 기법, 조직 내 영향이 이 차이를 우리가 열거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예산은 전년도 수익과 비용을 분석합니다. 전년도 매출 분석, 전년도 비용 분석을 기준으로서 새로운 예산을 만들지만은 제로 베이스 예산은 이 DP, 디시전 패키지에 의한 우선순위로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전년도 매출 기준을 기준해가지고 물가 상승률과 신규 사업 그리고 목표액을 반영 통합과 조정을 통해서 예산 편성한다 보면은 제로 베이스는 각 부분의 사업활동 패키지 그러니까 DP에 기초를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통합과 조정을 통하여 예산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제로 베이스 예산에 대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로 베이스의 장점은 뭐냐? 제로 베이스의 장점은 각종 비용, 그러니까 DP의 정당성에 따라서 자금을 배분합니다. DP라는 것은 각 개별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예산의 정당성, 그러니까 각 부서가 내가 이러한 매출과 손익을 만들 테니까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그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따라서 자금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부분과 생산적인 부분을 규명하여 용이하고 회사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최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배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과거의 관행과 고정관념 기록을 무시하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예산의 탄력성이 높고, 그리고 개별 업무 패키지 DP가 모두가 DP에 의해서 매출과 실적과 비용을 제출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이 DP를 개별 업무 패키지를 모두 분석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비재무적인 부분에는 분석할 수 없는 이런 취약한 점이 있고, 그리고 사실 DP, 각 개별 업무 패키지 DP의 우선순위와 이거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 아마 우선순위가 높다고 이렇게 제출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판별하고 분별하고 그 순위를 구별한다는 게 선택하고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쉬운 게 아니다는 거,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 베이스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인 예산 하는 데서 바로 제로 베이스 예산이 도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나타나지 있지만은 제로 베이스라는 게 전통적인 일반적 예산보다는 새로이 시작하기 때문에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기업 내 내부 조직과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의 그 단계별 추진은 1단계에서 2단계, 5단계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첫째 1단계에서는 개별 업무 구성, 그러니까 부문별, 과목별, 업무별,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일단 구별하는 디시전 유닛들을 설정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 개별 업무 계획, 그 DP를 작성하는 게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첨부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이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3단계, 이러한 DP를 받아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순위를 매기고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순위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이 3단계고, 그리고 4단계가 DP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해야만, 이 선택이 바로 예산입니다. 이 선택을 하여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5단계가 이 DPB를 선택하고 짓게 하면은 제로베이스 예산이 편성되고, 이거를 DP별로 조정한다든지 서로 토의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조정과 토의와 뺄 거는 빼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이 바로 JBB 예산 마지막 단계 5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DP의 샘플 양식을 이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선 뭐 부서별 날짜 작성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초점은 보면은 레벨, 무슨 레벨이, 어느 레벨에 있는 단계다. 이거는 우선순위 번호, 그래 우선순위는 몇 순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적게 되는 거는 지금 이제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가 임의로 적을 수가 있지만은 상급 부서에서 이거를 재조정해 가지고 다시 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초점을 보면은 각자 이 DP에다가 각자 우리는 매출액을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고, 수익에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원가 절감은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총 기여는 얼마나 할 수 있다는 이런 액을 내고, 그리고 이 목표액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목표액을 산출한 계산 기준, 산출 기준, 그리고 왜 이런 것이 가능하다 하는 부연 설명을 여기다가 만들고, 필요하면은 정빙서류도 다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어떤 과목으로서 어떤 계정 과목에 어떤 비용 얼마만큼이 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다 열거를 해주고, 그리고 플러스 인원까지 내야 됩니다. 어떤 직급, 그러니까 가장급이 몇 명이 필요하다, 사원급이 몇 명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는 어떤 직급별로 어떤 인원이 필요하다, 그 인원이 필요하면 그 인원에 대한 그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된다 하는 식의 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되는 소요 금액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DPA 예산 샘플 양식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짓게 되고 선택되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JBB입니다. 그래서 JBB의 본질이 바로 DP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활동 예산과 제로베이스 예산은 우리가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이제 구분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기간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변동에 따라서도 구분하기도 하고,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즉, 장기 예산이냐, 단기 예산이냐, 고정 예산이냐, 변동 예산이냐, 그리고 기능성에 따라서는 종합예산, 부문예산, 정규예산, 특별예산, 기간예산, 프로젝트 예산, 운영예산, 재무예산, 여기 고정예산, 변동예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변동성하고 여기하고는 이 개념이 말은 비슷한데 틀립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여기는 한번 예산을 만들면은 고정시키 가지고 그대로 항상 고정된 예산이냐, 아니면은
회사의 실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되느냐 하는 그런 뜻의 고정과 변동 예산이고, 여기에 고정 예산과 변동 예산이라는 것은 고정비 예산이냐 변동비 예산이냐, 그러니까 fixed expense budget이냐 변동 예산 variable expense budget이냐는 그 뜻입니다. 다음은 같습니다. 예산 체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체계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종합 예산이 있습니다. 즉 1단계는 세부 예산입니다. 2단계는 부문 예산입니다. 3단계는 재무제표 예산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예산은 결국은 재무제표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3단계 재무제표 예산입니다. 1단계 세부 예산에서 보면은 우리가 매출 부서는 매출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영업비 예산 만들어야 되고, 관리비 예산, 재료비 예산, 일반 구매 예산, 생산 계획 예산, 인건비 예산, 제조 경비 예산, 자본 예산, 투자 예산입니다. 이러한 세부 예산이 부문별로 집계 됩니다. 부문별로 집계 되는 것은 2단계에서 판매 예산으로 집계되고, 관리비 예산으로 집계되고, 구매 예산으로 집계되고, 생산 예산으로 집계되고, 재고 예산으로 집계되고, 세조 경비 예산으로 집계되고, 자본 예산으로 집계됩니다. 자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대차 대조표 항목에 들어가는 예산으로서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그리고 대외적인 투자, 그리고 우리가 캐시플로우에서 뭐 차익 계획이든지 상환 계획이든지 그리고 정자 계획이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2단계까지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결합된 것이 종합예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우리 예산 절차의 전통적인 절차도인데, 바이트 프로세스인데, 앞에 전번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요 1단계, 2단계, 3단계나, 여기 보면 이게 1단계, 여기가 1단계입니다. 여기 1단계, 여기 2단계, 3단계. 뭐 이러한 예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전번 그 체계도와 절차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그 이론적인 배경과 논리는 설명을 마치는가 싶습니다. 본장은 예산 작성 프로그램 절차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산 프로그램이 어떤 식인 절차와 어떤 식의 내용에 의해서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표시된 12가지 항목, 즉 매출계획과 전략, 예산 집행연도 결산, 수입과 지불 조건, 즉 말하자면 물건을 팔고 언제 우리가 수금하고 대금 지불은 언제 하느냐 하는 이런 겁니다. 재고관리 계획, 물가와 환율 변동, 원가 절감 계획, 제품별 손익 배분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 조달과 조달 금리, 이자율, 투자 계획과 상가상각, 비용 계획과 변동비 정책, 인원 계획과 인건비 정책, 재료비 정책, 이러한 12가지 항목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산 마스터 예산입니다. 이 예산 마스터 예산은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설계하는 가장 기본 구성이자 또한 어느 예산이나 필요한 기본 팩터입니다. 이로써 예산의 기본 이론 과정은 일부 마칩니다. 다음 과정은 제2부 예산 실무 과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